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최근 며칠간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첨예한 갈등으로 국제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10분을 앞두고 공격을 취소하는 그런 아찔한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북한을 염두한 포석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홍철기 사회부장님과 외신을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것이 지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을 상대로 원래 이제 공격을 하려다가 급히 취소를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북한을 염두한 행보다라는 지금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충격적일 수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이미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10분 정도를 남겨두고 공격을 멈췄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두 군데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의 어떤 타겟을 잡았을 경우는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의 핵 개발 수준이 지금 북한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란에 미국의 자산을 최대로 투입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이 오판하고 계속된 핵 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네. 미국 중부사령부의 트위터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어떤 시점에도 이란 영공을 침범하지 않은 미국 감시 자산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지도를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볼 수 있으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 줄이요. UAV. 그러니까 무인기가 네. 예, 드론이라고 하죠. 드론이 맞은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줄이 이란과 오만 혹은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결국에는 격추된 지점이 공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물론 지금 이란에서는 자국의 영역에서 격추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격추된 기체가 뭐냐면요. RQA4 글로벌 호크라는 기체입니다. 유명한 기체죠. 아주 유명한 기체죠. 고고도 정찰기고요. 무인기입니다. 네. 무인기라고 하면은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이 되는 정찰기인데요. 최대 36시간을 비행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고도에서 머무르면서 상대방을 정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과 함께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은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 무인기를 올해 4기를 도입할 예정이고 예산은 한 8,8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사실 고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유투기라고 아시죠? 네. 예, 유투기와 사실 비슷한데요. 유투기는 한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유인기지 않습니까? 미국은 굉장히 인적 자원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유투기가 이미 여러 번 격추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유투기 대신에 글로벌 호크를 지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격추가 돼도 인적 자원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고도 정찰기고 또 공해상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이란이 격추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한 대에 거의 2천억에 달하는, 물론 인명이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말 본인들의 영역도 아닌 곳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미군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 정말 이거 아찔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미군에서 당초에는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을 조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급작스럽게 취소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더 보시면요. 이 격추한 미사일이요. 코다드3라는 미사일입니다. 네. 2014년에 공개가 됐고 지대공 미사일인데 사거리가 한 105km 됩니다. 그리고 고도를 25에서 30km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존하는 유투라든지 글로벌 호크라든지 이런 미국의 어떤 정찰 자산, 감시 자산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란의 군사 분야의 국방 분야의 교류를 생각하면요. 북한도 이와 비슷한 기술을 지금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가 공격을 중단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요. 사실 트럼프는 칵텐 러딧,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이제 장전까지 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변의 장군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150명, 그러니까 보복 공격을 할 경우에 150명 정도가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걸 멈췄다는 거예요. 왜? 무인기인데 150명의 피해를 내게 된다면은 그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또 했냐? 출동시킨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미 비행기들이 jets라고 돼 있죠. Jets were headed toward targets in Iran when the mission was aborted. 그러니까 제트기들이 이미 이란으로 날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aborted라는 얘기는 이제 취소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날아가서 대기 타고 있었는데 취소한 것이다. 그렇죠. 타겟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은 이란과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전쟁이 한번 일어난다면은 이란이 아주 그냥 말살이 수준의. 될 것이다. 말살 수준이 될 것이다. 오블리터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말살 수준의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네네. 사실 이 일이 지금 다가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에 보면 이란이 유조선 2대를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부착형 기뢰이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공격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 입장에선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이란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지지난주에 또 그 시점에 아베가 이란을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베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석유란 말이에요.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록 자국의 선박이 타격을 입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다가 오히려 증거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베가 트럼프의 절친인데 오히려 이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갖다 막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점에 지금 드론이 격추되고 이 트럼프가 공격을 지시하는 그런 시점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시진핑, 김정은의 면담 결과들에 대한 워딩들인데요. 시진핑이 얘기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문제, 대화를 통한 해결은 올바른 선택. 그래서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은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북한 및 당사국과 소통과 조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 끼리끼리 노네요, 아주. 그리고 김정은은 긍정적인 발언에 감사하는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북한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전략을 펴겠다. 자, 보시면요. 핵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요. 한반도의 평화만 얘기가 있지 북핵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서는요. 핵무기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아직 핵무기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다음 또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청와대 입장입니다. 청와대 입장을 보시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을 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북중회담과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조기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더 보시면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전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북핵이죠. 네. 비핵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결국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이 깨지고, 그죠? 상호 방위가 깨지고, 핵우산 같은 것이 다 철폐가 돼서 한반도에는 핵 개입이 전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반도 상황이, 북핵 상황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란이 다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농축 우라늄을 새로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란의 핵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도요, 자료를 보시면요, 미군의 해외 파병 상황입니다. 지금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지역에는요, 미군이 13만 명이 나와 있어요. 반면에 네. 중동 지역에는 2만 4천 명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내지는 동아시아 문제, 태평양 문제가 미국에선 더 중요한 거예요. 다만 왜 외신에서는 이란 문제를 호들갑을 떠느냐? 그건 이란이 유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문제가 걸려있고 중동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란 문제를 더 중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양쪽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더 급한 것은 이란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고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중국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 대화를 지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중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란을 만약 트럼프가 공격했다면 그럼 모든 관심이 또 이란으로 가버리죠. 이란으로 가버리죠. 그럼 그동안은 북한이 북핵 개발을 또 진행시킬 수가 또 있게 시간을 되는 버는 거죠.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어느 시점에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 실험을 해도 미국이 이란 공습을 한 상태에서 추스리는 또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결국에는 예전과 달라서 군비 같은 것이 많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어서 바로 지속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그렇죠. 그러나 트럼프가 어떤 이유에선지 공격 명령을 멈춤으로써 이제 모든 공격의 가능성은 북한으로 집중되게 된다. 그리고 지난번 보도했듯이 결국에는 미국이 선제적 내지는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은 결국에는 북한에 굉장한 위기가 닥쳐왔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지를 위해서 미국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홍철기 사회부장님께서 또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지금 이 청와대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이렇게 아니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은 이게 과연 비핵화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김정은은 오히려 시진핑에게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나 이뻐해 주세요 라고 무슨 뭐 칭찬해달라고 아양을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청와대는 마치 이번 회담이 뭐 굉장히 평화적이었다, 뭐 평화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란 문제, 네, 이런 이면이 있었군요. 현재 이란 문제도 이란 문제지만 북한이 결국은 중요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순서가 무엇이 1순위인지 라는 것을 미국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